제가 강의를 하다 보면 이 어떤 지원 사업이나 뭐 사업 계획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면 상당히 좀 딱딱하게 진행되는 거 되게 많거든요. 이게 무슨 어떤 다른 거에 비해서 필히 또 뭐 그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다 보니까 뭐 재미난 요소가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집중을 엄청 잘 해주시고 이 부분에 관심이 좀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방적으로 이렇게 지식을 전달하다 보니까 궁금한 사항들이 좀 생기실 것 같아요. 나중에라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알려드릴 수 있으면 제가 명함이 있으니까요. 나중에라도 뭐 이메일이나 이런 걸 또 문의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까지, 제가 어떤 설명을 드렸냐면, 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서울시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중기청도 이와 비슷해요. 사업들이.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업을 볼 때 주의해야 될 거는 그 공고가 뜨잖아요. 그러면 공고에서 어떤 것들을 주의 깊게 봐야 되는지에 대한 거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여러분 사업에 있어서 비즈니스의 기회는 절대적으로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에서 있거든요. 여러분이 사업 계획이나 공고를 봤을 때 한번 영상 한번 보시면서 그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오늘은 이제 짧은 동영상 하나를 보실 겁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 가운데 흰옷을 입은 여성들이 공을 몇 번 패스하는지를 맞춰보세요. 한번 맞춰보세요. 흰옷 입은 분들 패스. 여기 흰옷 입은 분들이 공을 패스를 몇 번 했을까요? 16번. 몇 번? 16번 했다. 15번 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선물을 준비를 못해서 아침에 일찍 오냐고. 어쨌든 한번 볼까요? 중요한 거는 개수는 아니고요. 한번 보세요. 정답은 16번입니다. 그런데 혹시 고릴라 보셨나요? 하버드 심리학과에서 만든 이 실험 영상을 본 사람 가운데 지금까지 절반이 고릴라를 보지 못했습니다. 고릴라를 보셨다면 여성 한 명이 밖으로 나가고 커튼 색깔이 바뀐 건 어떤가요? 보셨나요? 있는 못 보는 거죠. 그리고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그 관성에 따라 자기 한 이교회가 몰두하고 그러다 보면 이 세상이 바뀐 것을 모르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아예 못 봤다는 인지조차 못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들이 실제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앞서 봤던 고릴라 실험에서처럼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보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방대한 데이터를 보면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변화뿐 아니라 그 변화가 만들어내는 미래까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혹시 고릴라 보신 분 있으세요? 몇 분이나 있으세요? 예. 대부분은 50% 이상은 고릴라를 못 보시거든요. 아까 나오신 분 있어요? 박용우라는 분 혹시 아세요? 예.
관점 디자이너라고 하는데 뭐냐면 우리가 절대적으로 이렇다라고 진리처럼 생각하는 것이 진짜 그게 맞을까? 그게 안 맞고 다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에 비즈니스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사업계획 썼을 때 한번 생각해 볼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지금 이 물이 여러분 70년대에 이 물을 나는 물을 사 먹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 어떨까요? 아니요, 70년대. 미쳤다. 네. 그러면 이 똑같은 물을 지금 현재 나는 물을 사 먹겠다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70년대에 내가 혹시 속해 있든 안 했든 간에 70년대에 나는 어떻게 생각했을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물을 길어 먹는 거는 당연한 일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이 순간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과연 당연할 것인가? 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또 그거에서 비즈니스 기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 물을 팔아서 비즈니스가 되는 거였잖아요. 그 전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이거를 파는 게 당연한 걸로 바뀌었으니까 지금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당연한 것일까? 라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다. 그러고 우리는 분명히 변화된 거를 보고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봤음에도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거죠. 사실 좀 개인적인 얘기긴 한데 저희 아버님이 91세시거든요. 근데 저한테 가끔 그러니까 약간 단기 치매가 있으세요. 근데 어떤 전화를 하시냐면 내가 연금을 타는데 말일날 연금을 타니까 네가 와서 돈을 찾아달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 돈은 통장으로 자동으로 들어오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은행에 가서 사람한테 돈을 타야 그게 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시기 때 가서 돈을 안 찾으면 없어지는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 부분이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각도로 생각하는 부분, 내가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과연 절대적일까라고 하는 그 생각에서 비즈니스와 사실 쉽게 말하면 돈 버는 기회가 그 안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영상을 보여드렸고요. 왜 영상을 드렸냐면 제가 설명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자주 접하는 중기청의 사업에 대한 내용이고요. 사업의 공고가 이렇게 뜹니다. 근데 이런 사업을 볼 때 아까 같은 개념에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장 편한 건 뭐냐면 기존에 있는 사업 그냥 계속 하면 편해요. 그리고 다른 시장에 했던 사업이나 이런 부분, 근데 그 사업을 살짝 다른 관점에서, 특히 가장 좋은 거는 고객 관점에서 고객이 과연 이 사업을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관점에서 한번 본다면 다른 방향의 사업도 내가 계획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보여준 거고요. 자, 보통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사업을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중소벤처 중기부에서 사업을 직접 하냐? 직접 하는 것도 있지만 전통시장 사업의 대부분은 소진공에서 많이 하죠. 그러면 중기청에서 사업을 짜서 소진공으로 내려주면 소진공에서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한테 메일이나 이런 걸로 공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뜹니다. 근데 지금도 소진공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하고 상점과 요즘 이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으로 바뀌어서 소상공인도 포함을 하지만 대부분 소상공인 시장 상점가를 지원하기 때문에 굉장히 통합적인 공고를 아직도 떠요.
그 통합 공고가 여기에 보시면은 9월 정도에 떠요. 그러면 왜 9월 정도에 뜰까요? 이때 선정을 해가지고 다음 연도에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때 이제 떠서 선정을 하고 그 다음 해에 진행을 하는 거죠. 그 보면은 뭐 이런 내용이 있고요. 많이 보셨을 거예요. 통합 공고. 그리고 사업 설명회도 회장님하고 많이 가셨을 텐데 아까 보셨죠? 국고보조 사업이라고 해서 여러분 그 나왔던 시장 경영 패키지 사업 그리고 지역 상품 전시회 이런 것들은 아마 제가 볼 때 그 일반 도시형 시장에서는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역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활용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특성화 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사업이 있고요. 여기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이 경영혁신 지원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디지털 전통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최근에 생겼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우리 시장에 문광형 사업을 해서 그거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디지털 특성화 육성 사업이 될 수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사업단 구성으로 하지 않아요. 상인회의 직원으로 들어와서 운영 인력을 뽑아서 쉽게 말하면 매니저 사업하고 비슷하게 운영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요 같은 경우에도 이나라 시스템, 그 다음에 신한은행 시스템 다 활용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나라 쓰시죠? 예, 그리고 신한 시스템 안 쓰시죠? 예, 그래서 요건 두 개 다 써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특성화 시장 육성의 첫걸음 기반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그 첫걸음 기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선정이 된 다음에 약 한 50% 정도가 문광형으로 갔었어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빈도가 낮아졌고요. 문광형 사업을 막바로 신청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문광형을 했더라도 우리 시장에 문화 관광에 대한 요소라든가 그런 게 있다면 바로 신청을 해서 더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 지원 사업인데 아마도 청년몰 사업은 이제 거의 진행이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이 확장 사업이라고 하면 혹시라도 우리가 청년몰을 만들었는데 유지하거나 확장하기 위한 사업은 지원해서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우리 지금 여기 오신 시장의 대부분은 청년몰 사업은 거의 많이 안 하셨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아까 보신 거고요. 요렇게 중기청의 통합 광고로 나오는 사업은 보통 요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수시로 나오는 사업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그 금융이나 마켓론이라든가 아니면 교육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해주는 사업 이런 것들은 수시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건 어디서 보냐면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알림마당을 가시면은 수시로 좀 볼 수 있는데 사실은 그 시장이나 상점가에 해당하는 그 사업은 여러분 메일로 대부분 다 보내서 공고가 되니까요. 그것만이라도 잘 체크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사업에 대한 내용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떤 사업이 있고 여러분들 그 서울시의 사업, 그 다음에 중기청 사업 설명드렸고요. 우리가 그럼 사업이 어떤 식으로 공고가 뜨고 우리가 주의해서 보고 또 효율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건지에 대한 걸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제가 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지원 사업의 공고를 좀 분석을 해보고요. 지원 사업에 들어갈 부분을 꼼꼼하게 챙겨보고 지원 사업 결과 보고서에 들어갈 내용을 점검하기. 이거는 여러분들이 대부분 사업을 한 이후에 결과 보고서를 제출할 거예요. 근데 사업 비용이 크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직영을 하실 거고
물론 업체를 줘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업체가 그런 행정력이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매니저님들이 대부분 그 서류를 관리나 아니면 보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사업하고 난 후에 별거부서 쓸 때 자료가 누락되면 굉장히 난감하거든요. 그거를 다시 할 수도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거를 다시 해결하는데 엄청나게 사업하는 것만큼 에너지가 들기 때문에 미리 한번 잘 꼼꼼하게 챙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제가 보니까요 시장 사업을 할 때 공통적으로 좀 들어가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상권 분석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획서를 쓰거나 아니면 그 우리 시장의 어떤 인구 구조만 제가 상권이라고 해서 다 볼 수도 있고 매출 구조도 볼 수 있지만 그거보다는 우리 시장의 고객 중심으로 상권 분석하는 거를 제가 따로 떼서 한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아이고. 자, 보통 제가 지금 가져 나온 거는요, 그냥 참고로 간단한 사업을 보시라고 가져 나온 거고요. 보통 공고가 이렇게 뜹니다. 어떤 맞춤형 지원 공고를 뜹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주체가 나오고, 보면 여러분들한테 다 주어져요. 사업 계획에 보면 사업명 나오는데 지원 목적, 이런 거는 좀 눈여겨보여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지원을 해주는지에 대한 거를 니들을 간단하게 핵심을 이렇게 묶어주면 여러분들은 이거를 활용해서 사업 계획 쓸 때 이 부분을 인용해서 쓰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요. 사업 기간은 보통 당해연도인데 짧게 나오는 것도 있으니까 사업 기간이 얼마 정도 되는지 지원 대상에 대한 것도 보셔야 되고요. 여기 보면 지원 내용에 보면 대부분 어떤 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 다 주어집니다. 자세하게 주어지니까 이런 꼼꼼하게 보셔야 되고요. 지원 규모나 이런 것도 보시는데 이게 사업비에 대한 건 다 나오죠. 그래서 그것도 차등으로 어떤 식으로 줄 건지에 대한 것도 잘 보시고요. 특히 이렇게 보시면 그 당구장 표시나 아니면 참고 표시로 나오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예외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지원 대상 이런 것들 보시면은 굉장히 힘을 기울여서 만들었는데 이것 때문에 안 돼요라고 하는 경험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굉장히 판단하기가 애매하다는 거는 반드시 지자체의 주무관님 담당한테 물어서 꼭 얘기를 들으셔야지 돼요. 왜냐하면 사업계획서 다 만들어 놓거나 아니면 기간이 임박했는데 첨부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생기거든요. 특히 제가 볼 때 마케팅이나 이런 것들은 큰 문제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보면 좀 큰 사업이나 시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동의서 받는 거잖아요. 시설 같은 거 하면 건물주 동의서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물론 매니저님이 그거를 받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거는 상위 내에서 협조를 얻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매니저님이 그거를 관여 안 할 수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받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이게 간단히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물론 시장별로 예전에 쭉 받아왔기 때문에 그 순서대로 받을 수도 있지만 새로 시설 현대화나 이런 걸 한다. 특히 특성화 사업에서도 동의서를 받으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부분적으로 아케이트를 보수하거나 아케이트를 한다 아니면 뭘 한다 할 때도 간판 같은 거 바꾼다 할 때도 동의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동의서가 안 되거나 예를 들어서 온누리 상품권 가맹 퍼센테이지가 안 되거나 이러면은 사업 자체를 낼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들은 사전에 미리미리 챙겨야 되니까 그런 것들 잘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다 지원 항목에 대해서 내려줍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을 할 거냐,
경품을 할 거냐, 홍보 제작을 할 거냐, 뭐 브랜드 로고 개발을 할 거냐, 캠페인을 할 거냐, 기타 항목 뭐 이렇게 돼 있으면 여러분들이 할 때 요 부분에 대한 거를 그대로 쓰시면 돼요. 나는 프로그램 운영에 있는 지역 축제를 하겠다, 문화 공연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여기 보면 아까도 말했던 자산성 물품 구입, 뭐 운영 인력비 지원 불가, 이런 식으로 딱 항목이 돼 있는 거는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부분 나중에 결과 보고서에 들어갈 때 문제가 되니까 이런 것들 참고해서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요거 경품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많이 좀 피곤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경품 나눠주고 일일이 서명받는데 그 정보보호법 그런 것 때문에 고객님들이 잘 안 쓰시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꽤 애먹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그 금액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5만 원 이상이면 뭐까지 받아야 된다 뭐 이런 규정들이 있으면 그거대로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것들을 좀 잘 체크를 하셔야 되고, 이거를 예를 들어서 매니저님이 직접 받을 수도 있지만 뭐 시장 상인의 총무님이나 다른 분들이 도와줘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누락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분들이 받을 때는. 그래서 그런 것들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런 거 같으면 경품 지급 대장 같은 경우는 다 양식을 주어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업에 따라서 결과 보고서나 뭐 다 양식을 주니까 그 양식을 쓰시면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작년에 썼던 양식이 올해 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 확인을 좀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차이가 없다 그러면 작년 거에서 아래 한글로 보통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 안에 내용 바꾸고 해서 하는데 잘 검토하셔야죠. 왜냐하면 작년에 내용이 막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특히 상인, 그러니까 그 뭐 시장 이름 같은 경우가 막 중복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주의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진 절차에 대해서 보면 보통 이렇게 됩니다. 저희는 지금 서울시 건 아니고요. 그 부천에 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그 공고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그 재단이 따로, 활성화 재단이 따로 있는 데가 있을까요? 서울은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지방 쪽에는 재단으로 형성되어 있는 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만약에 재단이 있는 곳은 기간적으로 더 촉박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재단이 있다고 치고요. 서울시에서 구로 만약에 보냈는데 그 구에 그 활성화 재단이 있어요. 그러면 보통 활성화 재단에서 그 사업을 추구하잖아요. 그러면 활성화 재단에서 시장으로 보낼 때 구에다 또 제출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또 짧아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을 기간을 미리 좀 잘 체크하시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대부분은 뭐 그 지방이나 서울이나 차이는 없을 걸로 보고요. 뭐 이런 것들은 평상적으로 그냥 보시면 되고요. 유의사항 있고 뭐 이런 것들 요즘에는 그 상인에도 그 영리 사업자 등록증이 있거나 협동조합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시설 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에 약간 그 자부담 비율의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땐 크게 뭐 이 부분은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긴 한데 이런 예외사항도 있더라라는 걸 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양식을 한번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보통 이렇습니다. 뭐 너무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마케팅 지원 신청서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 지원 신청서는 이런 거는 그냥 기존에 있는 게 다 정리가 돼 있으실 거예요. 거기에 내용만 하시면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운영 계획서죠. 운영 계획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내용을 쭉 정리하니까 요거는 새로운 부분이 될 건데 여러분들이 계획서 쓰는 데서 가장 힘든 부분이 뭔지 저는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산출 내역 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여러분들이 뭐 각 그 사업에 대한 전문가나 내가 그걸 실행하는 업체가 아닌데 산출 내역을 낸다는 건 어렵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그 사업을 했던 내용을 서머리가, 그러니까 데이터가 있으면 굉장히 좋아요. 아니면은 그 평소에 좀 그 열심히 했던 업체에 그냥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업체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산출 내역에 대한 거는 좀 많이 고민이 되실 거예요. 근데 초기 사업 계획서하고 결과 보고서하고의 차이가 있을까요? 예, 당연히 있죠. 왜냐하면 계획대로 내가 실행하기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 산출 내역이 약간 그 말하자면 약간 좀 포괄적인, 아주 디테일하기도 하지만 포괄적으로 보는 게 좋긴 해요. 근데 아마도 지자체나 담당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거를 요구하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기존의 사업 계획서에 대한 내용을 참고해서 많이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여기 매니저님 많으시잖아요. 전화하셔가지고 같이 좀 상의도 하시고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각각의 차이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에 대한만 공고를 뜨고 여러분들한테 그 내용을 주는 게 각 그 사업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공고 뜨고 첨부 파일로 주시는 것만 뭐 자세히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꼼꼼하게 챙기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뭐 이런 것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산에 있어서 좀 많이 신경을 쓰시긴 하셔야 돼요. 미리미리 첨부 서류에 대한 거를 미리미리 보셨다가 나중에 이거 누락됐는데 해가지고 하시지 않게끔 잘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좋고요. 경품 지급 대장 같은 경우도 요즘에 이런 부분 굉장히 좀 그 강화가 돼 있으니까 이런 것도 잘 챙기셔야 됩니다. 뭐 결과 보고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결과 보고서 이렇게 쓰고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뭐 가장 중요한 거는 행사할 때 무조건 사진은 많이 찍어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들한테 증빙되는 거는 결국 사진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진은 꼭 내가 못 찍더라도 뭐 임원분이든 어쨌든 사진은 꼭 찍어 놓으셔야 되고요. 뭐 이런 건 많이 보셨으니까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넘어가면 됐고요. 자, 아까 그 사업계획서를 제가 이렇게 하나 예시로 가져왔는데 사업계획서를 제가 잘 써서 가져온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한테 참고가 될까 해가지고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보통 뭐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은 다 정해져 있죠. 뭐 이런 것들은 어렵지 않게 뭐 쓸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그 세부 사업 내용에 보면 저희 그 시장에서 쓴 건데요. 중동 사랑시장 부천의 관광지 중 하나의 시그니처로 도약하기 위하여 야시장을 오픈을 하려며 이렇게 좀 굉장히 설명이 중복되거나 계속 이렇게 뭐 말하듯이 설명하듯이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개조식으로 세부 사업 내용에 타이틀을 하나 써주시고 그 타이틀을 이렇게 풀어서 쓰는 그런 형태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지금 잘한 예시가 아니라 이렇게 보다는 개조식으로 간단 명료하게 예를 들어서 부천의 관광지 중 하나의 시그니처로 도약하기 위한 야시장을 개설한다.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쓰고 밑에 이거를 조금 설명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다음 야시장 장소 같은 거라든가 필요한 거는 그 시장 상황에 따라서 쓰시면 되고요. 시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업에 들어갈 뭐 일시 장소, 그다음에 뭐 참고사항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니까 써주시면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영 방안이나 이런 것도 계속 이런 식으로 쓰는 것보다는 타이틀을 헤드라인으로 정리하고 나머지를 풀어서 쓰는 게 가장 기본적으로 개조식으로 쓰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운영 실적 같은 거 여러분 보면 사업이 조그만 거는 운영 실적 같은 거를 많이 요구하진 않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좀 있을 때는 운영 실적 같은 거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되게 난감하시죠. 지금 여기는 운영 실적을 다른 말을 썼어요. 뭐 자체적으로 과거 유사한 실적은 없으나 모티브는 제주동무시 이거를 지금 요구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 시장이 여태까지 무엇을 했는지를 요구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매니저님이 시장에 왔을 때 이 시장에 전에 했던 사업이 무엇인지 정리가 되어 있는 시장이 있었던가요? 그러면은 이거 운영 실적 어떻게 써요? 예? 어떻게 쓰신다고요? 네. 운영 실적은 제가 대부분 알기로는 지자체에 정리가 돼 있어요. 네. 경영현대화, 시설현대화 돼가지고 연도별로 국비, 지방비, 합계 이런 식으로 자부담 해가지고 정리가 돼 있으니까 만약에 운영 실적이 필요하면은요 지자체 담당한테 담당 주무관한테 전화해서 우리 시장의 운영 실적 내용을 좀 보내달라 그러면 거의 대부분 보내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막 파일 찾아가지고 몇 년도에 뭐 했지, 회장님 이거 뭐 하셨어요 이렇게 찾아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거 다 못 찾아주시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 시장의 담당 주무관님한테 요구하면 거의 정리가 돼 있으니까 그거 받아서 서머리 해놓고 그 다음에 내가 온 이후에 했던 사업들을 알잖아요. 그거 써가지고 지방비, 국비, 자부담 부분으로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 계속 쓰시면 됩니다. 운영 실적 굉장히 많이 요구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 아시기가 어려우니까 그렇게 해서 받으시면 되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운영 내용이나 이런 것들, 단위 사업 같은 것들, 이런 것들 해서 정리해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시간이 이렇게 왔네. 지금 아까 제가 보여드린 예시는 보통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는 1,000만 원에서 한 2,000만 원 정도 사업이고요. 요거는 제가 문화관광용 사업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한번 살짝 가져와 봤는데 보통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게 통으로 되어 있는데 요런 목차서부터 해서 요런 식으로 내용이 좀 더 이게 보통 지금 사업이 5억 정도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맨 처음에 시장 매니저 할 때 보통 최대 한 4천원에서 6천만 원 정도의 사업까지는 해봤는데 사업 계획서를 5억을 써봐라 하니까 와 이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5억이라는 돈 1억도 쓰는 것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시설이나 이런 게 들어가니까 가능은 한데 1년 차 때 저도 굉장히 좀 그때는 10억이었거든요. 전체 사업 자체가 그 쓰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보통 제가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저희가 추진 목표나 이렇게 하는데 추진 전략에서 보통 컨셉을 많이 정해요. 예를 들어서 사업 계획을 쓸 때 보통 특성화나 이런 쪽에서는 컨셉을 정하는데 저희는 어떤 컨셉을 정하냐면 24시간 고객에게 서비스하는 시장이다. 그래서 24 플러스 마켓이라는 이름으로 계획서를 썼거든요. 근데 뭐 매니저님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의 프로그램을 좀 더 차별화되거나 어필하기 좋다 그러면 이런 컨셉을 한번 잡아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시장 사업할 때 이런 컨셉을 잡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는 시설은 이거 만들고 구축은 이렇게 하고 그래서 시설과 구축이 된 거를 홍보를 이렇게 하겠다. 그러고 이 세 개를 묶어서
지속하는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해서 상인 역량을 강화시키겠다는 게 사실은 이 사업의 목표거든요. 그리고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요거는 제가 쓴 사업 계획서이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우리는 그런 사업 좀 한번 필요해요 하면은 제가 이메일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저희는 했고요. 이거는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사업계에서 쓰실 때 그냥 기본 폼이고 여러분들이 공고를 봤을 때 거기에 기본 폼으로 쓸 수 있는 거라서 이거 그냥 참고하실 수 있게끔 하면 좋겠다 해서 제가 교재에다 넣어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1서부터 10까지 그 공고를 보고 쓰기 엄청 힘드시잖아요. 다른 거 당연히 참고하시는 게 맞으니까요. 그래서 그 완료 보고서도 제가 한부 그냥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넣어드렸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좀 시간이 돼서 제가 여러분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업이 어떤 거가 있고 그리고 아까 고릴라 영상처럼 내가 사업을 볼 때 고객의 관점으로 전환해서 봤을 때 어떤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상권 분석은 제가 자세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혹시 그 상권 분석이 필요하다 하면은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들어가서 분석하는 매뉴얼을 제가 넣어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교재.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좀 더 좀 도움이 될 만한 게 있다면은 사업 성과를 어떻게 내고 계획을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에 대한 거를 간단하게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그거를 한번 제가 끝으로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저가 봤을 때 사업 계획을 내가 계획을 세웠고 그거를 실행을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왔고 이거를 다음에는 어떤 식으로 좀 잘 세워야 될까라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거를 저희는 이제 피드백이라고 하고요. 네. 이 AAR이라는 방식이 있는데 이거는 미국의 육군들이 사용했던 방식이라고 하고요. 요거는 AAR을 통해서 200배 상승을 했다고 하네요. 어떤 내가 프로젝트를 하거나 어떤 일을 했을 때 피터 드러커라는 분은 굉장히 유명한 분이긴 한데요. 이분이 그랬어요. 이제 단 하나의 의미 있는 경쟁 우위는 지식 근로자의 생산성이다. 그리고 지식 근로자의 생산성은 경영자의 손에 달려 있지 않고 거의 대부분 지식 노동자가 그 자신의 손에 달려 있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 지식 자본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유튜브가 돈이 된다고 생각을 예전에는 못했겠죠. 물건을 파는 게 아닌데 그 자체가 돈이 되는 시대가 됐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제3의 물결 정보화 시대라는 했을 때 과연 정보가 뭐야? 라고 했지만 여러분 보세요. 유튜브는 정보를 전달하는 거잖아요. 돈이 안 됐나요? 돈이 됐잖아요. 예,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돈이 됐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장에서 보면 제품과 판매가 있는데 그 안에 정보를 주는 컨텐츠가 있다라는 거를 아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제품 사과 5개를 5,000원에 판다라고 하는 거는 어느 시장, 어느 곳이나 파는 거예요. 이런 거는 규모의 경제라고 해요. 왜냐하면 싸고 좋고 많이 주는 사람이 판매를 하기 때문에 돈 많은 자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긴다는 법칙이죠. 그러면 소상공인이 이길 수 있는 법칙은 아니라고 봤을 때 이 안에 컨텐츠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뭐냐면 내가 사과를 팔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우리 과수원에 사과가 탐스럽게 열렸어요. 그래서 사진을 올리고 SNS에 사진 올리고 그 이야기를 담는데 그 이야기 자체가 돈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돈이 되죠. 블로그나 아니면은 SNS나 이거 보면 또 어떤 효과가 있냐면 아 그래요? 그러면 그거 직접 키운 사과인 것 같은데 저한테 보내주세요. 라고 해서 판매가 되는 거죠. 지금은 그러니까 제품과 판매 사이에 콘텐츠라는 게 있고 이게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돈으로 간다라는 거를 이게 바뀐 거죠. 그래서 그 참고로 아시면 돼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지식 근로자라는 거 하는 거예요. 네. 영상 하나 보실게요. 열심히 치우고 있습니다. 눈이 너무 와가지고요. 네.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린 건 뭐냐면 우리가 그 공고나 그런 걸 땄을 때 보았을 때 정확하게 의도가 뭔지를 잘 알지 못하면 엉뚱한 데 가서 열심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재미난 영상이 있어가지고 보여드린 거고요. 잠깐만요. 네. 한번 죄송한데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얻고자 한 것은 무엇이었나? 예, 이거는 뭐냐면 내가 사업을 할 때 얻고자 하는 걸 명확하게 규정을 해야 돼요. 그게 목표예요. 얻고자 한 건 무엇이었나? 그 다음 뭐냐면 그래서 얻은 것은 무엇인가? 얻은 것은 무엇인가? 한번 따라해 주세요. 이거는 이제 결과인 거예요. 내가 얻고자 했는데 결국 얻은 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차이와 원인은 무엇인가? 따라해 주세요. 차이와 그 원인은 무엇인가? 여러분들 내가 얻고자 하는 것과 결과의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있어요. 예, 그 원인,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자, 따라해주세요.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네. 그리고, 자,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예.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하나의 도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할 때, 공고문을 보고 꼭 이거를 쓰셔야 돼요. 내가 이 사업을 해서 얻고자 하는 건 무엇인가? 그리고 나중에 얻은 것은 무엇인가? 그런데 내가 얻고자 하는 거는 A였는데 얻은 건 무엇이면 그 차이와 원인은 무엇일까? 그래서 나는 해야 할 것이 무엇이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규정을 하셔야지 성장이 되고 다음에 프로젝트를 더 좋은 거로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 5가지의 내 프로젝트를 할 때 한번 체크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식으로 제가 보여드린 거고요. 요거는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것도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다이어트 같은 것도 사용할 수 있어요. 내가 다이어트를 몇 킬로로 하려고 했는데 얻은 건 무엇인가?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될 거는 야식을 안 먹는다든가 아니면 밥을 줄인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것도 개인이나 단체 모든 거에 다 적용할 수 있는 팁이라서 보여드린 거고요. 사례나 이런 것도 있긴 한데 이제 어느덧 시간이 거의 돼서 이 사례나 이런 것들은 필요하신 거는 더 말씀해 주시면 제가 자료를 좀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2-3개 정도 받도록 하고요. 네, 마무리할까 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궁금한 거 있으세요? 너무 설명을 잘한 건 아니죠? 잘했습니까?
네. 제가 그 특성화 사업에 교육을 받으면 저희는 한 70시간 정도 받거든요. 정말 힘듭니다. 근데 오늘 지금 보니까 교육이 8시간 잡힌 것 같은데, 하여튼 행운을 빌고 힘내시기 바라겠고요. 가끔 물도 드시고 해서 알찬 교육 잘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YTN 보면서 느끼고, 사실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한 3일 정도는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하긴 했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게 무엇일까? 과연 그래서 얻은 게 무엇일까? 또 제가 이제 고민해 보겠죠. 그래서 내가 과연 생각한 거하고 차이가 원인이 있다면 고치고, 다음에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정리해서 저도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장 매니저 활동 힘드신데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오늘 강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